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10월 26일 그리고 12, 11일 맞아서 준비한 특집방송 제5공화국 역사의 증언. 이번 주에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죠. 바로 지난 11월 23일에 저희가 지금 쭉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제5공화국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서거하자 정치인들의 발언도 많이 나오고 각계 단체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논평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는데 보면서 좀 저는 기분이 좀 교차하더군요. 일단 우상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한열 열사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이한열 씨를 갖다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을 갖다가 게시를 하면서 나의 청춘의 꿈을 앗아갔던 그런 게 전두환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조문 가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더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하고 한 거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 사고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학 과정에서의 사고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일, 분명히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상호 의원이나 민주당의 그 많은 의원들, 내란의 수괴니 민간인 학살자니 그런 발언을 하는 그분들은 과연 북괴에 의해서 똑같이 11월 23일에 전사한 연평도 포격 사건의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그날이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당일이었고 추모식이 있었는데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언급을 하지 않더군요. 북괴에 의해서 희생된 우리 군인들의 전사입니다. 우리 군인들의 희생은 숭고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사고로 숨진 이한열 씨의 죽음만 숭고하다 그런 것인지 그들에게는 죽음마저도 공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숭고하고 누구에게는 잊혀져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11월 23일을 보냈습니다. 자,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 역사의 증언 제5공화국을 통해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이유도요.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역사,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우리 국민들께,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제대로 전해서 그 당시의 판단을 확실하게 제대로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사고를 숭고한 죽음으로 지나치게 미화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북괴의 어떤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이런 건 축소해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기에 저희 펜앤드마이크에서는 이런 방송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모쪼록 함께 해주시면서 또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또 역사의 증인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용삼 대기자님 그리고 제5공화국 출범 당시에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 허화평 이사장님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이 전두환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셔가지고 정말 정신없으셨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섭섭하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그런 상황은 아니실 것 같은데.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예.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정정하셨던 걸로 그렇게 좀 알려졌고, 지난번에 그 광주의 그 재판에 다녀오신 후에 갑자기 수척해지시고, 그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문산 가서 이제 이순자 여사께 여쭤봤어요.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광주에 갔다 오신 다음에 갑자기 몸이 기력이 떨어지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뭐 그런 기간이 있었대요. 네. 그리고 이 좀 집중적인 치료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본인께서 뭐 기다리면 안 낫겠나. 아, 원래 그런 강골이시잖아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우리 육사 후배 두 사람이 인사차 갔다가 예. 저희 사무실에 들려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다고. 예. 그래 아주 뭐 종전처럼 이야기도 잘하시고 예. 모습이 좋더래요. 예. 그래서 자기들도 안심하고 왔노라고. 그러고 가고 한 이틀 만에 쓰러지신 거예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았을 겁니다. 특히 광주. 예. 네. 우리 사법부가 앞으로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서울서 재판해야 되는데 예. 예. 일부러. 그 먼 광주까지 내려오라. 참. 그리고 연희동 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려해달라 해도 그걸 거부했다고. 예. 어떤 면에서 광주 지법이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없겠지만 네. 뭐 최근에 우리 법치와 관련해서 세상 시끄러운데 예.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네? 누가 봐도 정치적 린치에 가까운 거지. 광주로 내려오라. 아휴. 예. 그리고 그 이사장님께서 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그 전두환 대통령 그 돌아가신 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유골을 그 전방에다가 뿌려달라.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지금 약속이 이행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 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좀 객관적으로 한번 좀 평가를 하실 그럴 때도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보통 뭐 역사의 한 세대 단위를 30년으로 본다면 이미 30년도 넘은 거의 40년 이상이 흐른 지금이라면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50의 창출 과정에서 뭐 덕본 사람도 있고 뭐 좀 손해 본 사람도 있고 섭섭한 그렇죠.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역사의 한 그 산맥을 넘어서 아 그때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참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늦었죠, 많이. 네, 그러나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예, 전 대통령 5공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는 예, 뭐 메이저 이 언론으로부터 폭탄을 맞을 정도의 비난이 쏟아지고 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었죠. 예. 그 우리 전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 신동아 기자가 그것도 초청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희동 방문해서 기사를 쓴 일이 있었을 뿐이고 네, 일체 언론과 이야기한 일이 없거든요. 예, 다 자기가 침묵으로 받아들였죠. 네. 그러나 마음속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김일성의 뭐 세기를 위하여 세기와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의 소위 회고록 회고록은 남한의 재판부가 판매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예.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 한 분의 회고록은 판매금.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예. 판금을 시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 재판 받을 때 다 한 이야기를 예. 가지고 지금 사전 명예훼손을 걸어가지고
재판을 하는 도중에 돌아갔거든요. 예. 이거는 사회 정의 문제입니다. 적대적인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선 그런 뭐 제한 없이 네. 사고 있고 우리의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그 책은 읽어야 되고 예. 내가 전 대통령 50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그분의 글을 읽어야 돼요. 다. 그런데 그걸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까지 걸어서 괴롭혔다. 이건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의 네.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저 이사장님께서 청와대 계셨을 때의 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12.12 이후에 도대체 12.12가 왜 일어났는지를 좀 규명하기 위해서 50 전사라는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예. 관계자들이 전부 뭐 증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예. 책을 내려고 할 때 네. 이사장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거 못하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혹시 청와대 계실 때 이 50 정권이 창출된 후에 이런 식의 후폭풍이 올 걸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그건 아니고 아닙니까? 어차피 이게 한 시대 거대한 사건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기록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기록을 해서 내놓으면 안 그래도 반유신 세력, 반군부 세력이 기세등등한데 그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 그리고 또 그 무렵에는 예. 이제 뭐 다 지나고 이제 그야말로 정권도 창출하고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침소 봉대될 가능성이 많아요. 야. 그게 참여했던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따라서 그건 안 하는 게 좋다. 아. 앞으로는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되지만 예.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예. 그게 저 입장이고 그게 이제 보안사의 노태우 사령관 때 아마 거기서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저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예. 예. 저희가 여기에서 일부 내용들을 빼다가 좀 특종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예. 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이제 한 시대가 좀 막을 내리고 참 우리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뭐 살아계실 때야 뭐 어쩌다 하더라도 이제 고인이 되셨으면 고이 보내드리고 그분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 평가하고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참 이 일종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광란과도 같은 이런 일들을 또 경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지식사회의 민도가 언제쯤이면 정상화가 될까? 나 죽기 전에 이거 바로 잡혀질까? 정말 좀 걱정스럽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의 민족 선거와도 관련이 되고 예, 조선시대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되고 예, 당장 최근 일본 문제를 두고 예, 반일 가지고 장사하다시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아니 일본과 원수가 돼서 지내려면 좋아요. 예, 그렇지 않다면 구원을 싣고 잘 지내야지. 예, 또 박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화의 기반은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죠. 이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죠. 포항제철 질 때 일본에서 자금 대줘. 예. 그저 용광로에 내열 벽돌 쌓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서 우리가 만든 그럼요. 거 아닌가요? 제가 92년도 이제 포항 고향에 내려가서 출마를 했는데 예. 그때도 포철에 일본 기술자들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예.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국내 비판 세력은 예. 욕설에 가까운 평가를 하고 그러던데 일본 정부의
장관급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 뭐 전 대통령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예. 오공을 미워하든 지지하든 관계없이 예. 우리 모두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 구체적 이야기는 여기서 다 할 수 없지만 그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마다 그 부분이 반복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나 교육계 언론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걸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한, 예. 또 정치 지도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표를 얻고 정권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될 겁니다. 자,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막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그러니까 본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그 전임자를 꼭 백담사에까지 보내는 이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후임자가 전임자에 대한 정치보복의 그 악순환의 그 신호탄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게 자업자득이 됐죠. 예. 결국 자기도 예. 감옥소에 가는 신세가 됐죠. 과연 그 당시에 그게 최선이었을까? 최선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걸로 할 거죠. 그래서 여소야대다. 예.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백담사 가지면 좋겠다. 예. 제가 뭐 노태우 대통령을 비판할 생각도 없고 네. 또 해서도 안 되지만 예.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정치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혐의가 확실했어. 예. 당신이 감옥소 가는 대신에 백당사라도 가야 되겠다 하면 몰라요. 예. 그것도 없이 여론이 나쁘니까 가지면 그 완전 좋겠다. 인민재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마음이 약했던 거지 가서는 안 되시는 건데 가신 거예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거지.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5년, 7년 책임지고 통치했으면 나중에 이제 떠났을 때 예. 제가 이거 개인 사담 비슷한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전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하셨다가 예. 시애틀을 거쳐서 귀국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국내에서는 이제 뭐 호언이다, 개헌이다 좀 시끌시끌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불렀었다고 허삼수는 하와이에 있는데 허삼수가 저하고 불렀어. 시애틀에 갔어요. 예. 그 이제 오늘 도착해서 내일 뵐 거라고. 그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있는데 경호 어머니 와서 어이 조산 가시자고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이 같이 가나 그러니까 우선 혼자 가서 조찬하시고 허삼수는 오찬 같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다고 가서 이제 앉아서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때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뭐 유언비가 많을 겁니다. 많았죠. 예. 극단적으로 해서 정경호가 대통령이 된다더라. 이따위 소리까지 워싱턴에 들려오고 그랬다고 제가 웃으면서 각하께서 누구보다도 한국 정치 권력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워싱턴에서 들으면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정경환이가 뭐 대통령 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설사 정경환이가 대통령 돼도 각하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떠나면. 그럼 제가 봤을 때 각하께서는 하셔야 될 딱 한 가지다. 책임지는 것밖에 없다. 예. 그 책임을 피할 수도 없고 당연히
책임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 이제 웃으면서 그러니까 야 너가 뭐 정치를 뭐 알아? 그래서 제가 뭐 저 정치 뭐 압니까? 이랬다고. 예. 그 점에서 백담사 가신 거는 아니에요. 예. 보내 가달라고 요구했으니까 가신 거지. 심지어 뭐 외국에 가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뒤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거절한 거야. 난 절대 외국은 안 가겠다. 그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태우 봐주려고 내가 백담사 갔다 그러시더라고. 자, 그런 거 보면은 그 일본 총리를 지낸 이 나카사나 야스히로 총리의 네. 회고록의 제목이 예. 정치가는 역사의 법정에선 피고다 이렇게 그 제목이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맞아. 정확한 표현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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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하여간 정치가는 특히 한 나라의 책임을 질 정도의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은 예. 결국은 그 역사의 법정에 피고로 설 수밖에 없다. 그럼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이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예. 유명한 정치 사상가가 이야기했다. 아마 중국 사람일 거예요. 예.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거짓말 없는 지도자는 없어요. 네. 다만 그 거짓말을 자신을 위해서 했나, 예. 국가와 국가를 위해서 했나. 예. 국민을 위해서 했나,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 선의의 거짓말은 우리 개인도 필요하죠. 예. 예. 국가는 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가셨고 역사를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 바로잡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힘 닿는 데까지 특히 이 오광옥의 출범 과정에서 11.6에서 12.12, 5.18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지금 첨예한 군사반란이라는 아주 모욕을 당하고 있는 12.12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 30경비단에 모인 예. 장군들이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예. 설명을 드리자. 예. 여기까지 이제 하다가 시간이 이제 그렇습니다. 해서 오늘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신 분들이 유학성 장군, 차규원, 황영시 장군, 그 다음에 백운택 예, 장군, 예, 노태우 장군도 가셨나요? 노태우 장군 같죠. 예, 그때 그 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예, 저 각하 이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모아서 이 소동을 치는데 이걸 진정시켜 주십시오. 아, 이거 하고 예, 노재현 장관을 기다리지 마시고 예, 이걸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이 두 가지였다고. 그리고 당연한 제가를 거죠. 해달라. 예. 예. 그래도 요시부동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 기다릴 수는 없고 예. 저기서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부안사 사령관실로 왔어요. 예, 예. 그때 저는 비서실장이어서 내가 내 방에 앉아 있었다고. 예. 복잡했다고요. 예. 그때 그러니까 그 저 총리 공간으로 그 가셨던 분들은 보안사 사무실로 오시고 사령관실로 갔다고.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참모총장이 그 이제 그 연행이 되니까 네. 그 다음 책임자는 참모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참모차장 윤석민 씨의 행위도 이날 참 대단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모차장이 우선 정 총장이 납치했다 그러니까 그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했죠. 예. 그 시간이 20시 1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예. 진돗개 하나는 대간첩 작전이죠. 그러니까 대간첩 작전 중에서 제일 단계가 높은 제일 높은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로부터 10분 후에 이게 괴한에게 납치당한 게 아니라 이거 보안사에 지금 연행이 됐다라는 사실을 보고를 받았으면 나름대로 그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이건영 삼군사령관, 장태환 수경사령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정승화 총장이 이러이러한 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합수부에 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파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갈팡질팡하면서 막 군 출동을 명령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를 하면서까지 군 출동을 시킨 사실은 이거를 엄밀하게 보면은 이 윤석민 씨도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심각할 정도가 아니죠. 예. 정성화 계엄사령관 예. 및 참모총장이 이제 연행된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그 다음 책임자가 됐잖아요. 그럼 참모 차장으로서는 예. 장관의 지시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무시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이거는 네. 월권이에요. 월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통념상으로 알고 있는 예. 합수부 측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예. 저쪽이 먼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군을 먼저 출동시켰으니까 예. 실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육본 측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한 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예. 추측할 수 있어요. 네. 변규수 장군이 정확하게 이거는 예. 수사를 위해서 보안사에서 예. 연행에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변규수 장군은 육군 보안대장이죠. 육군본부 본부대장이에요. 예, 육군본부. 예.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예. 그걸 감췄다고. 예. 그리고 자기들은 정성화 총장이 납치돼 갔다. 네. 이제 이렇게 퍼뜨렸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은 일치 안 듣고 수경사 쪽으로 다 이동해 가지고 예. 이제 병력을 동원한 이 행위가 예. 정확한 반란 행위예요. 예. 거기다가 이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저 회식 자리에서 수경사로 도착한 직후에 예. 여기 보면은 20시 50분으로 돼 있습니다. 유학성 장군, 황영시 장군하고 전화 통화해서 12.6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정승화 총장이 합수부에 연행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인 이 행동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는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12.12 이전에 예. 전부 다 김정규 이 정성화 사람들인데 예. 그날 수용사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 않았겠나 예. 하는 상태에서 이런 이제 사태가 터지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일사불란하게. 그게 정상적 같으면 윤석민 차장이 수용소에 갈 이유가 없어요. 네. 가서도 안 된다고. 네. 거기에 뭐 참모차장, 예. 합참본부장까지 갔다고. 예. 그 이게 뭘 뜻하냐? 예. 단순한 이 합수부 제압의 목적이 아니고 예. 이 판을 크게 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네. 예. 자, 이 장태환 사령관이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반란으로 단정을 하고 예. 합수부 수사분실, 그다음에 청와대 30경비단을 공격하려고 했고 거기다가 그 최규하 대통령 납치 계획까지 세웠다 그랬는데 예.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이 장태환 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까지를 납치하려고 했다. 이거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치하려고 했을까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제 판을 크게 키운다고 하는 것은 네. 합수부를 무력화시키고 정성화를 구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 최규하 대통령까지 무력화시키겠다. 예. 그거는 김정일 정성화 생각했던 3단계 혁명을 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이 당시에
일반 사회에서는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 뭐 마지막에 가서는 탱크 뭐 장갑차까지 갖다 놓고는 공격 명령을 했는데 예. 수경사 산하에 105mm 포병단이 있었다고. 예. 이게 김포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예. 그 장태환 사령관이 그 포병 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포사격을 요청했어요. 합수부에 포사격을 하라. 합수부에는 합수부예요? 보안사령부를요? 그렇죠. 오. 지금 현대미술관, 그 경복궁 후문 있는데 그러면 그거죠. 그 바로 옆에 청와대인데요? 그 일대가 다 불바다죠. 그 말은 뭐냐? 예. 최규하 대통령 그때 아마 총리 공관에 총리공관에 계셔. 삼청동에. 뭐 최규하, 정도와의 뭐 황영시 전부 관계없다 다 때리라는 소리지. 오. 명령을 내렸습니까? 명령 내렸죠. 근데 그 포병단장이 예. 명령을 거부했다고. 그 사람은 육사 출신도 아니에요. 일반 장교 출신이라고. 예. 포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소총 쏘는 거하고 달라요. 아시다시피. 네. 광범위한 지역에 이게 떨어진다고. 예. 그 우리가 저는 보병인데 포병 사격할 때 최초 팡 한 방 쏘면 이게 목표 지점에 안 떨어지고 뭐 멀리 가거나 네, 옆에 그럴 수도 가면 있고요. 이걸 예. 자꾸 좁혀가지고 좁히죠. 이제 예. 마지막에 예. 그걸 효력사라고 그래요. 예. 그게 포병이에요. 그런데 상상해보세요. 그게 뭐 보안사만 있나요? 청와대, 중앙청, 예. 민간인 예. 그 포를 때는 못 찍습니까? 아예 이거는 군사 반란으로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포사격 명령할 수가 없어요. 어, 당시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성민 포사격까지. 육군참모 차장이 지금 참모총장이 연행돼 갔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그렇죠. 이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이 육군 지휘부를 이탈. 놔두고 왜 이탈을 해서 수경사로는 왜 간 겁니까 이게? 뭐 한편일까 가겠죠. 정성화 구출을 위해서 예. 그리고 이게 육본에는 자기 병력은 없다고. 예. 그 수경사가 병력 갖고 있잖아요. 그럼 병력 움직이려면 수경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육군 참모만 갔다면 이건 또 모르겠는데 예. 합참 보부장까지 갔다고. 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홍구 장군도 예. 김재규 밑에서 참모장 한 사람이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자,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저는 이제 그 군사 반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군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참모총장이 부재인 상황에서 그 권한대행인 참모차장이 육본 지휘부를 이끌고 대통령의 명령도 없이 지휘통선 축선에서 벗어나서 휘하를 데리고 수경사령부로 이동을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육군 지휘 체계가 지금 완전히 그 무너져 버린 거죠. 완전히 무너졌죠. 예. 자, 그러면 무너진 게 아니고 예. 무너뜨린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전혀 쟁점이 안 됐습니까? 쟁점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예. 이 정성화 측에서 먼저 병력 동원해서 우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예. 했다고. 예. 그러나 재판부는 그 말을 수용을 안한 수용하지 겁니까? 안 했고 예. 정성화 측 이야기를 이야기만 수용을 했다고요. 그 재판 자체가 예. 우리를 단죄하고 정성화 이 사람들을 합리화시켜주기 위한 재판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렇게 해서 윤석민 참모차장을 비롯해서 합참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제 수경사로 네. 왔고 그다음에 이건영 삼군사령관도 거기 같이 갔었나요? 안 갔어요. 예. 이건영 사령관은 자기 사령부에 위치하고 사령부에, 있었다. 예. 대기하고 있었다고. 자, 그렇게 되니까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네. 수경사령부로 이동해온 이 지휘관들에게
병력 출동해 주십시오. 예. 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병력이 출동을 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내 명령 없이 절대로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그랬어요. 했죠. 예.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수경사령관의 동료에 의해서 군부대가 출동을 합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반란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의 그 많은 판사와 검사 그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단연간의 그 전문 그 교육을 받고 판검사 된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 사람들이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뒤집어서 판결을 내렸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 바로 세게 재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란 예. 자들이 됐는데 예. 김영삼 대통령 뭐 DJ 이 두 분이 반유신의 선봉에 서서 투쟁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이제 유신 정권이 군부 정권이니까 군에 대해서 저항감,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소위 예. 말하는 전노의 지지 세력이 뭐 적극 백업해서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예. 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된 후에도 뭐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걸 미루다가 예. 결국은 95년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예. 그렇다면 그 당시는 검찰 사법부가 김영삼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하에 있은 거죠. 네. 그리고 장태환, 뭐 정승화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는 그쪽에 붙어가지고 네. YS의 보호를 받는 입장에 있었다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소 고발장을 내면서 이제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예.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이 정언을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언은 할 수 없는 것 빼고 예. 할 수 없는 것 빼고 전부 다 상대방 진술대로 판결문을 적고 내렸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헬기 사격이 없었다. 그 다음에 발포 명령 전두환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두환을 갖다가 발포 명령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 재판의 목적이었다고. 예. 그리고 전두환이가 실질적으로 정호영을 통해서 광주 진화권을 지휘했다 예. 하는 소위 이중 구조의 지휘 체계. 예. 이 몇 가지를 필사적으로 입증하려고 했지만은 예. 실패했기 때문에 네. 그 죄를 덮어씌우지 못했다고. 예. 그럼 나머지는 다 덮어씌운 거예요. 예. 바로 12.12. 예? 그래서 그 당시 이 법무부 장관이 안오만 씨였던 것 같고, 검찰총장은 김기수고, 예. 주임 검사는 김상혜고, 예. 1심 재판장은 김영일이고, 예. 2심 재판장은 권성이고, 예. 대법원장은 윤관이었다고. 네. 이 사람들이 철저히 YS 편에 서서 수사하고 재판했죠. 지금도 뭐 9번째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조사를 한다는데 우리가 당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항은 고립무원이에요. 전 언론, 전 지식인에도 과언이 아니지. 전부 다 우리의 비판 입장에서 철저히 응징하라 하는 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집한 모든 유언비어 예. 다 탈탈 털어서 우리를 조사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밝히지 않아. 자기들이 목표했던 그 부분은 결국 실패했어요. 예. 그걸 지금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역사의 법정에 서신 피고였었던 화합평 이사장을 모시고 12.12 때 이 역사적 사실은 이랬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승화 총장이 괴한에게 납치됐다고 그래서 진돗개 하나를 반려했는데 알고 보니까 괴한한테 납치당한 게 아니라 합수부에 연행이 됐다. 예. 그랬으면은 정상으로 갔어야 되는데 정상으로 안 가고 지휘부를 이끌고 수경사 상황실로 갔고 수경사 상황실로 가니까 장태환 사령관이 이 반란군 놈들을 그 토벌해야 됩니다. 군 출동을 해주십시오. 네. 하고 이제 군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 통수권자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이 소위 말하는 자기의 그 근무지를 이탈을 해서 수경사 상황실로 갔고 가서 군 출동을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야, 내 명령 없이 군 출동하지 마 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을 먼저 출동시킨 것은 육군본부 측이었다. 그렇죠. 예. 자,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노재현 장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또 계속 그 다음 날도 연결이 돼서 한번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장 공관에서 이제 그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포가 일어나서 총소리가 나니까 7시 15분에 저녁 7시 15분에 노재현 장관이 공관에서 이제 탈출을 하죠. 그리고 1시간 정도 시내를 전전하다가 21시 30분에 육군본부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육군본부에는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노재현 장관 빨리 그 총리공관으로 오라라는 명령이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육군본부를 떠나가서 연합사로 또 도주를 했어요. 이거 뭐 도주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건 뭐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걸로 갔으면 이거 뭐 도주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연합사 상황실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직접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시오.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차례 그 빨리 총리공관을 와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당신 그 결재를 하려면 당신 있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두에 불응을 하고 새벽 1시 30분에 국방부로 왔는데 국방부에서 또 총소리가 나니까 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공수부대에 의해서 그 발견이 됐습니다. 결국 노재현 장관의 이 10시간 동안의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역하고 잠수를 타는 동안 이런 그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네. 이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나요? 책임을 안 물었죠. 왜 안 묻습니까? 예. 문제를 이렇게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이 물었어야 되는데 예. 합수부문장 물을 권한도 없고 예. 이제 그 정황이 내가 사랑을 많이 받은 노 장관님에 대해서 이런 말 하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네. 결국은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어느 순간에 노 장관님하고 정승화가 오버랩이 되네요. 당시 전국 해결을 하는데 예. 한편에 서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총장공관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몸을 피했다. 그 이유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심정적으로 추론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슨 뭐 근거가 있대거나 그게 아니고. 뭐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예. 우리가 추측할 따름인데 그러나 범인이 중요하니까 노 장관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이게 최규하 대통령이 이게 위기 관리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다면 노 장관은 해임감입니다. 예. 그로서 사면이죠. 이거는 해임이 아니라. 당장 예. 그 임무를 포기하고 도망가죠. 이탈해 버렸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최규하 대통령께서 관용을 베푸신 거죠.
아니 관용을 베풀어야 할 사람한테 베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베풀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 아무나 대통령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결국 12.12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네. 주인공 중에 한 명도 결국 최규하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네. 국방부 장관 노재현도 책임이 있고 두 분의 책임이 큽니다. 크죠. 네. 예. 그 이 신현학 부총리 증언 보면은 예. 그 당시에 신현학 부총리가 노재현 국방장관을 국방부에서 데리고 왔어서 아니 하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하도 안 오니까는 차를 타고 민간인이, 간 거예요. 예, 부총리가 민간인들이 가서 부총리가 가서 붙들어 온 거야. 예. 그렇게 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우리 사성장군이라는 사람이 국가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참그 붙여주는 얘기가 있죠. 똥별이라고. 좀 잘 봐주십시오, 장관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 더 심각한 문제는 예. 장태환 수경사령관이 예.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거. 아까 그 뭐 저기 그 뭐 105mm 포를 뭐 그 얘기는 저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 처음 들었습니까, 그 말씀? 그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예. 포를 서울 시내에서 쏘라는 그것도 청와대를 향해서 쏘라는 그날 거는 진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신윤희 장군이 네. 쓴 12.12는 군사반란이니까 이 네. 책을 보니까 그 당시 수경사의 이 저기 주요 지휘관들이 장태환 사령관이 야 그 30단 33단 그 단장 이놈들 눈에 보이는 즉시 쏴 죽여 그랬어요.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수경사 전차하고 장갑차를 아스토리아 호텔 앞에다가 쫙 그 배치시켜서 야 가서 그 합수부 깔아뭉개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 전차 대대장이 예. 이 신윤희 이 부단장을 찾아와서 야 지금 30단에 그 내 부하들이 지금 30단에도 가 있는데 예. 아니 사령관이 지금 내 부하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헌병대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와서 하소연을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니 대통령 계시는데 뭐 다 있는데 포를 쏘아라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게 눈에 뵈었을까요? 예. 그때는 이미 이 사람들은 극단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했다고 봐야 돼요. 자, 이제 김용유 그러니까 장관도 지금 그 소재가 이제 불분명하니까 그 당시 국방부 차관이 김용유 차관인데 김용유 차관이 어떻게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합사 그 벙커에 숨어있던 노재현 장관하고 연락이 돼서 통화를 했는데 노재현 장관이 수경사에 가 있는 문홍구 합참본부장에게 병력 출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 20시 30분에는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이건영 삼군사령관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내 명령 없이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태환 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 납치 계획을 세우고 포사격을 지시를 하고 그리고 23시에 수경사 전 장교를 상황실에 소집을 해가지고 30경비단 무차별 공격 및 관계자 사살을 지시를 했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수경사령관이 거부한 거죠. 예. 항명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댓글창에서 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안 물었냐. 뭐 가택연금 정도쯤 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 장태환 어떻게 보면 장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군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항명에다가 반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그 당시에 잘 안 물었던 건가요? 왜 안 물었던 건가요? 그거는 이제 장태환이가 뭐 직접 박 대통령 시의 업무에 가담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정승화의 언덕을 입어서 그 중식에 임명된 사람으로서 예. 이제 그런 행위를 했는데 다 아는 사이입니다. 같은 다 국군끼리. 서로가 다 아는 사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김재규 사건 마무리, 정성화 사건 마무리하고 이 정성화해야 되는 것이 군으로서는 급선무였다고 이걸 확대해서는 안 되는 그 당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한 거지. 예. 죄가 없어서 마무리한 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 온정을 단단히 베푸시는- 혼내놔야 예. 되는데. 예. 예. 아니, 너무 더스트 온정을 부인님이 그런 질문을 주시네요. 댓글창에서. 예. 그 당시에 너무 처벌이 약했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셔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병력 출동을 명령을 했는데 이 수경사에 그 당시 640명의 장교가 있었는데 사령관의 명령을 따른 사람은 48명인가밖에 안 됐다. 아니 세상에 이거 말이나 되는 이 신은희 이 장군의 그 당시 이제 수경 사령관을 체포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예, 맞습니다. 자기는 지금 수경 사령관에게는 야, 저 합수부 사람들 다 쏴 죽여버려. 니네 단장도 저쪽 편이야. 그러니까 니네 단장도 쏴 죽여버려. 이런 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속 상관인 단장으로부터는 수경 사령관을 체포해라는 서로 다른 명령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야, 이거 내가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누구 명령을.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자, 지금 전투 상황에서 대대장이 명령을 내리고 사단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럴 때 이 명령이 서로 다르더라. 그럴 때 누구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그럴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대대장 명령을 따르는 게 옳다. 이렇게 조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직속 상관 명령 따르는 거. 예. 그게 상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명령에도 합법적 명령, 예. 비합법적 명령, 예. 뭐 이런 구분을 해서 우리가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예. 장태환 장군이 뭐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날뛰는 것 장교들은 그걸 다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조홍 헌병 단장, 단장. 육사 13기 하나회가 안 합니다. 아, 예.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장태환 측이 반란 행위를 하니까 예. 이제 합수 본부장은 두 가지 임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성화 관련된 수사 수사 임무도 해야 되고 예. 이 대전부 업무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보안사령관의 고유 임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데 따라서 조홍 단장 보고 야, 그거 체포하라. 예. 사실 명령 체계는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대전복 작전이 개시됐기 때문에 예. 그 임무 수행 책임 있는 합수 본부장은 명령할 수 있어요. 예. 그 제압하라. 그래서 조홍 단장이 예. 이미 이때 군내 여론에 늘 예. 꽉 퍼져 있을 때니까요. 그대로 알았다. 예. 그리고 신윤희한테 예. 지시를 해서 행동한 거죠. 그래서 신윤희 그 부단장이 예. 이제 무장한 헌병을 인솔하고 예. 사령관을 체포하러 가는 와중에 거기 병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 병력들이 헌병대가 출동한 걸 알고 다 협조를 해주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체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경사에 있었던 이 장교들도 아, 우리 장태환 사령관이 지금 이성을 상실한 이런 그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에 거역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장태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예. 그리고 신윤희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행동했는데, 예. 이 신윤희 장군한테 나중에 제가 상세히 들었는데, 예. 그건 나중에 신윤희 장군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예, 상세 이야기를 예. 해줄 겁니다. 네. 그때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는 예. 걸 그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여기서 이야기할 예. 필요 없네요.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조홍 헌병단장은 하나회가 아니었다 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몽땅 하나회라고 덮어 씌웠는데 예. 아니에요. 그래서 24시 무렵에 장태환 장군이 자기가 명령을 해도 병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윤석민 참모차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네. 드디어 이제 그 수경사 전차 20대, 예. 장갑차 30대를 수경사에서 나와서 아스토리아 퇴계로에다가 네. 쫙 이제 해놓고 출동하려고 실제 한 거죠. 그리고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저 연락을 해서 구공수여단이 서울에 출동해라. 출동을 했죠. 결국은 그 이 육군본부 측이 먼저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위해 행동을 가했으니까 반란은 장태환과 정병주, 윤석민 이런 사람들이 반란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이 정상 아닙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게 팩트입니다. 예. 그게요. 우리 이 해운에는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육군에서는 공격할 때 공격 개시선이 있어요. 저기가 고진대 점령하라. 예. 그럼 부대가 이제 전개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가는데 딱 그 선을 지키죠. 예. 이걸 공격 개시선이라고 그래요. 예. 그날 아스토리아 호텔이 공격 개시선이라고. 그게 거기서 이제 집행했구나, 그래서. 전차 장갑사 다 집합해서 합수부 쪽을 향해서 공격을 하라. 그때 포병에도 사격 명령을 내렸다고. 총공격 명령을 내린 거죠. 합수부를 총공격해라 그거네요. 그 신준희 장군이 가서 체포 안 했으면 그대로 시행됐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 대전복 임무를 해야 되는 보안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거 국방부 장관의 병력 출동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금 저 수경사하고 구공수여단이 서울에 와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 대전복 차원에서 이 작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임무예요. 예. 기본 임무입니다. 예. 눈앞에 군사 반란이 벌어졌는데 예. 고유의 대전복성 임무를 갖고 있는 합수본부장 당연히 행동해야죠. 예. 그래서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저 국방부 장관은 지금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김용유 차관에게 대전북 정부군 출동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김용유 씨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얘들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랬다고. 그럼 안 듣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기다릴 수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독자적 행동이 불가피했고, 예. 그건 정당했죠. 예. 그래서 김용유 차관이 나도 내 병력도 안 듣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러니까 경호실장에게 보안사령관이 전화를 해서 지금 대전복 정부군 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날 유학생 장군이 장태환 장군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야, 그 날뛰지 말고 협조해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 전화 걸었다. 욕을 엄청 얻어먹었다고 장태환한테. 후배 아니에요, 장동환이가. 근데 유학생 장군 보고 상욕을 막 했어요. 그 유학생 장군이 얼굴이 벌거져가지고 요거도 먹은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대전복 업무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독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에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없으니까 차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경호실장 보고 대통령께 보고해달라. 예.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장군들이 몰려가가지고 이걸 좀 수습을 해주고 결재를 제거를 해주십시오 했음에도 노 장관을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어떻게 최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이제 경호실장을 통해서 이제 통보를 한 거죠. 예. 우리가 행동한다 예. 하고 우리가 이제 병력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2월 13일 그 자정 무렵에 예. 특전사 3개 여단, 예. 1공수, 3공수, 5공수 여단에게 장태환 사령관의 불법 병력 동원을 저지하기 위한 대운군을 출동을 시켜라 예. 하고 공식으로 요청을 했죠. 예. 그럼 보안사령관이 한 겁니까? 직접 했습니다. 아, 예. 김영우 달리 할 차관이 사람이 안 하니까? 없다고. 예. 그 정병주 지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예, 그 예. 사람들은. 네, 그 정병주 이쪽 편이니까. 예, 그거 받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보안사령관의 출동 요청을 받은 제1공수여단이 00시 50분에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갔다가, 예. 그때 국방부 옥상에 있는 그 발칸포 부대가 사격을 했죠. 예. 그래서 좀 사상자가 났습니까?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아. 그 당시 발칸 포단장이 예. 내 고향 선배예요. 예. 일반 장교 출신인데 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장군이 못 됐다고. 네. 난 그것도 몰라서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고향 선배야. 예. 그 장태환 장군이 아주 아끼는 사람이었다고. 예. 그런데 국방부 옥상에 있는 그 발칸포에서 발칸포, 예, 냈다 쏜 거야. 그렇게 해서 발칸포를 이게 그 공중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쏟아내는 비행기 잡는 거라서 국각이 안 나올 밑으로 텐데. 못 쏩니다. 아래로 텐데. 늘 위협 사격이 공중을 예, 향하기 예, 때문에 이 진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밑으로 못 쏜다. 그럼 위협 사격을 한 건가요? 위협 사격. 왜총 그러니까 이제 장인대에서 극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누굴 향해서 쏜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우리 고향 선배가 황동환 선배신데 고인이 됐어요. 예. 저를 무척이나 아낀 선배인데 나 그것 때문에 잘못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다음에 그 12월 13일 날 새벽 3시 30분에 삼공수 여단이 중앙청에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오전 6시에 오공수 여단이 효창운동장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 0시 40분에 구군단의 추가 대응군 지원을 요청을 해서 대응군이 출동을 해서 수경사 사령관과 그 수경사 벙커에 모여있던 육본 측 장성들을 체포해서 무장해제를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죠. 예. 네. 자, 이제 그리고 구공수여단은 그때 어디까지 들어와 있었습니까? 출동하다 말았을 겁니다. 말았습니까? 진입 못했다고. 서울에 못 들어왔어요. 예. 그때는 이미 예. 대세가 기울어 그 사람들도 다 정보를 수집했겠죠. 예. 그래서 정병주 특전사령관은 박종규 중령이 이제 그 체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3시 30분에 보안사의 대전복 작전 임무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정리인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전두환 대통령 서거하신 후에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뭐 12.12 군사반란의 주범 전두환 장군, 지금 뭐 거의 그게 이제 공식화돼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 그런데 12.12가 지금 그 진행되어 온 전 과정을 보면 군사반란은 정승화 측이 일으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일으킬 이유도 없고 예. 자, 영무소용했죠. 대통령의 사전 재가 구속영장 없이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것은 마치
육군 소장이 자기 그 상관을 체포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피의자 그러면 조사를 위해서 긴급 체포. 예.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거부를 하니까 긴급 체포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합수본부장에게 이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라고 전권을 위임을 한 합수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의 그 정당한 수사를 위해서 이 체포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대장을 체포했으니까 이건 하극상의 군사반란이다라는 그 잘못된 인식이 지금 사회 광범위 퍼져 있습니다. 뭐 정설이 돼 있죠. 예, 이거는 우리 언론도 문제고 그리고 판결을 잘못 내린 재판부와 검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도록 만든 정치인들도 다 잘못입니다. 잘못 정도가 아니고 예. 아주 무식한 거죠. 왜 무식하냐? 예, 그날 이 12.12를 겪으면서 이제 생겨난 게 두 개의 신화가 있어요. 예, 하나의 작품이다. 예, 음흠. 쿠데타다. 예. 두 개예요. 근데 이 그 수경사령관을 네. 체포한 이분도 뭐 하나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데요 보니까. 없다고요. 예, 그런데 이 쿠데타란 말이 근원은 와였습니다. 예, 제가 14대 국회에 있을 때 예. 국회에서 이 와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12.12가 이게 성격이 뭐냐. 예, 그때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예, 그는 하극상이한 쿠데타다. 예. 이렇게 청와대가 공식화했다고. 이게 시작이에요. 예? 그게 90. 그 무엇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레토릭인가요? 표현이죠. 예. 근데 그 쿠데타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예, 반란 세력이 개혁위해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예, 정부를 전복하고 권력을 잡는 게 쿠데타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날 우리 합수부 측이 뭐 사전에 병력 동원 계획이 준비한 것도 없고 없죠. 그다음에 정성을 잡고 장태환이 제압한 다음에 예. 정권을 접수한 일도 없고 최규하 정부는 붕괴되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국가 정통성과 정부의 연속성도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도 야권에서 그런 이야기, 여권에서 이야기하는데 집권을 위해서 12.12 쿠데타했다. 그건 더욱 거짓말이에요. 예, 예? 아니 쿠데타일 수가 없죠. 우리 행위가. 더욱이 여기에 지금 집권 생각할 때도 아니라고. 예, 따라서 그날 이 행위를 예.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는 발언이에요. 예. 거리에 철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는 할 수 있어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지식인은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명예훼손이 됩니다. 예. 우리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우리 검찰이 절대 안 한다고 조사를. 예? 세상이 바뀌면 그때 이야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하나회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예. 이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가는 곳마다 예. 그리고 뭐 광주 살인마 사화 이게 한국적 현실이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저기 대법원 판결에 보면 예. 12.12에서 5.18에 이르는 과정에서 완만한 형태로 계속된 다단계 쿠데타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 시나리오 제공한 사람이 강창성 장군이에요. 예.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 예. 하나회가 만든 작품. 5.17까지 이제 가는, 이걸 예. 그분이 이제 퍼뜨렸는데 이걸 우리 권성 고법 재판장이 예. 한술 더 떠서 이야기했어요. 예. 뭐냐? 12월 12일부터 육군 끝날 때까지 쿠데타했다. 예. 그렇게 예. 그래서 YS를 아주 기분 좋게 했지. 그게 우리 한국의 판사들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자. 이제 뭐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정치사회 현실을 보면서 그때보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왜 그럴까? 시작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습화된 거야. 예. 한국의 법치. 그냥 야만 국가죠. 법치 없는 국가는.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이날 이 상황을 놓고 반란이다, 예. 뭐 불법이다 하는데 이날 벌어진 일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다만 누가 정당하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핵심이에요. 예. 우리는 임무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정당한 것이고 예. 상대는 우리 임무를 저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반란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두환 당시 합수본부장의 면모를 다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예. 이분이 만약 육사 안 나왔으면 그날 그렇게 행동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육사 4년제 일기인데 예. 우리가 졸업할 그러니까 육사 때까지 11기죠. 매일 아침 6시 기상해서 이제 점호를 취하면 예. 상한생도 신조를 복종합니다. 세 가지예요. 예. 하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신의에 산다. 예. 하나,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 세 가지요. 이걸 4년 동안 매일 아침 아침마다? 일어나서 복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육사 창설할 때 만들었겠죠. 누가 만드는지 제가 모르는데 이게 6시 기상하자마자 일과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걸 복창한다고 4년 동안 예. 상상해 보세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만약 우리가 장태환을 중심으로 한 정성과 김정희 추종 세력을 제압하지 못했으면 예. 우리는 임무 수행을 못한 거겠네요. 버리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예.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제압하도록 방치했다면 예. 그들이 최 대통령도 무리가 실고 정부를 접수해서 대한민국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사재현이 되는 거죠. 예. 따라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그날 취한 조치나 행동은 예. 뭐 시나리오에 있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예. 자동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은 거야. 이게 어디서 나왔나? 예. 그건 교육의 힘에서 나온 거야. 육사 육군산학교 교육. 교육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게 우리의 신조이기 때문에 예. 다른 거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임무 완수, 예. 반란 제압. 예. 그 다음엔 우리는 어떤 고려도 할 수 없었다고. 그날 우리 전두환 합수본부장의 이 조치와 행동은 예. 소위 육사에서 교육받은 그것을 100% 재현한 거예요. 이게 일반 대학교 졸업하면 거기서 차이가 나죠. 예. 자, 그 당시 그 전두환 그 합수본부장 입장에서는 피의자 수사관의 피의자 구속은 원래는 대통령 재가 사항은 아니지만 예. 그동안의 그 관례상 군 고위 장성의 경우는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라서 보고를 했는데 최규호 대통령이 야 장관을 통해서나 제가 하겠어 장관 불러와 근데 장관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예. 체포 대상자인 정승화가 육군 군법회의 관할관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봐야 자기 영장을 자기가 발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능하고 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고 우리는 더 오래 기다릴 수도 없고. 예. 한편에서는 지금
정승화 총장의 그 사건 당일 행적이 그 뭐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김재규는 거기에 뭐 민권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을 무슨 뭐 민주화의 영웅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은 소위 말하는 대전복 업무를 하는 것을 주요 사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대전복 업무를 수행을 한 거네요. 100% 네. 임무 수행을 했죠. 예. 뭐 그 이상도 예.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지나놓고 댓글창에서 보면 계속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예. 좀 이제 얘기하시는 게 예. 그렇다면 12.12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보안사, 이 합수부의 임무인 대전복 임무를 뭐 수행한 걸로 그렇죠. 딱 볼 수가 있다고 정리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공화국이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결국에 그 나중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집권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면은 시간이 또 너무 또 길어지겠죠. 다음번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네. 뭐 세상은 절대 강자가 잡혀가고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전두환이다. 그래서 최규하 압력 넣어서 쫓아내고 대통령 됐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었죠. 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예? 최규하 대통령이 얼마나 고집이 센 분인데요. 그 이날 통해 밤에 그 장관 안 네. 한다고 결제 안 하는 거 보면 요지부동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침묵하셨다고. 예. 이게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확고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승 장군이 말씀하셨던데 최보식 기자하고 네네네. 야 내가 뭐 전두환이 뭐 눈치 보게 생겨서 아하. 야 새까만 후배야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국방장관, 참모총장, 경사령관, 예. 합수본부장이요. 예. 그 사람들이 다 군의 새까만 후배들은 전두환 합수본부장 눈치 보고 뭐 겁낼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 상황이. 그래서 이제 늘 웃으면서 개인에게도 저는 점은 안 치는데 예. 팔자가 있다는데 국가도 팔자가 있다. 그게 무슨 팔자냐? 박 대통령이 예. 1979년 3월에 파격적으로 전방사단장을 보안사령관에 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장군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갔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합수부가 이렇게 버티고 대전복 그렇죠.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건 그러나 우리 목숨 걸고 임무 수행했어요. 필사의 소위 예. 각오로 그날 밤을 보냈다고. 그럼 그 정도로 이 전두환 그렇죠. 대통령은 배포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아,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황영시 장군도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맨날 뭐 빨리 조사 안 한다고 계속 예. 전두환 합수본부장에게 찾아와서 압력 넣고 하셨는데 그날 딱 전두환 장군 옆에서 앉아가지고 조금 더 흔들림이 없더라고. 내가 그걸 다 봐서 알죠. 예. 우리가 병력도 없고 예. 장갑차 뗀거 포가지 쏜다니까. 예. 야, 우리가 이게 죽게 생겼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게 또 사실이었다고. 그럼에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 이사장님도 그날 막 밤을 그냥 하얗게 새우셨겠네요. 전화통 잡고 예. 계속 서 있었다고. 당신들 이거 그게 아니니까 출동하면 안 된다. 이제 그날 그래서 이제 각 보안부대가 이제 각 부대 다 배치돼 있잖아요. 예.
이건영 장군님만 하더라도 상군 보안부대장이 있고 뭐 예.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조언도 하고 이 서울의 상황에 납치도 아니고 하는 상황을 최소한 급한 대로 다 설명하고 늘 그랬다고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배정도 장군이나 송길란 장군이 군사령관 야 너 대개 지시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이건영 사령관도 여기저기 다 보고가 들어올 테고 할 테니까 이게 출동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겠죠.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이건영 장군의 그날 행동에 옮겼으면 세상은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이건영 장군께서는 아주 현명한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신 거예요. 아주. 예, 그분의 군대 생활도 아주 모범적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강한 군인이라고. 예, 장세동 장군도 잘 알고, 김진영 장군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에 딱 멈췄지. 이건 아니구나. 보당은 다 출동해야 돼요. 26사단, 수도 기관사단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제시겠다고. 진짜 국가의 팔자가 있나 보네요. 예, 이제 군사 쿠데타 네. 하나의 패거리 작품이다. 이런 말씀은 지식을 가진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쁘다 소리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닌 그것도 표현도 완전히 틀린. 그래서 제가 국회 청문회 불려가서 그 당신도 쿠데타 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때 대답했다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쿠데타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이 초기에는 이 쿠데타라는 말을 못 쓰고 그 표현에 의하면은 하극상에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쿠데타라고 하기에는 아니 먼저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은 쿠데타 하면 권력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그날 권력 잡은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럼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용어가 등장한 거 아닌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전 노예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뭐 처음부터 험한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결심할 때는 그 주변 참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세력들이. 그리고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 이 표현도 밑에 참모들이 이제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보복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제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뭐 역사 판단을 맡기자고 좋게 하겠죠. 제가 이 신은희 장군의 이 수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사령관과 직속 상관의 이 정반대되는 명령을 받은 이 젊은 지휘관들이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 아는 부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승화 쪽이 옳지 않다라고 합리적인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날 밤이 그나마 좀 그렇죠. 혼란을 좀 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끝없이 이제 고민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뭐 한 주전자 물을 마셨다 막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물 마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목숨이 지금 걸린 거죠 이게? 칼날 위에 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사령관의 명령을 안 듣는 건 모르고 이걸 잡아라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 신장군 머릿속에는 국가도 있고 국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장태환이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전두환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행동한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인데 경복 출신이고 아주 깐깐한 장교예요. 뭐 타협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원칙을 지키는
훌륭한 역사 출신 후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선배님,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단장은 어딘가 없고 예. 자기들 갔대. 그 학생장 오늘 고정 뽑더래. 그래서 예. 그 순간순간이 심각했습니다. 예. 아주. 자, 우리가 이 12.12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네. 정승화 총장을 그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있었고 그 경호원들의 총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행을 하러 갔던 우경윤 대령이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그 아비견의 와중에 그래도 허삼수 대령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서 연행해서 정말 서빙고로 진짜, 예. 연행을 해오니까 괴한에게 납치됐다라는 소문을 듣고 윤석민 육군참모처 차장이 하나를, 진돗개 하나 대간첩 작전을 발령을 해서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꼬이는 거죠. 윤석민 장군이 자기 지휘 개선상에 앉아서 그거 저 괴한에게 납치된 게 아니라 지금 수사관들한테 서빙고로 체포된 거야. 그거 똑같은 연행이 겁니다. 됐습니다라고 예. 얘기했으면은 그 상황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장태환을 말렸어야죠. 예. 오히려 말렸어요. 근데 오히려 장태환 하수인이 됐다고. 지휘부를 이끌고 장태환의 하수인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랬을까요? 예.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 쏘고 땡구도 몰고 전차도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이제 상황이 종료가 03시 30분에 된 다음에 네. 장태환 장군은 서빙고 보안분실로 신윤희 부단장이 정중히 그 예우를 갖춰서 모시고 가서 자기 직장관이니까. 이학봉 수사국장에게 네. 이제 인수인계를 했고 나머지 이 수경사령관실에 있었던 나머지 장군들은 무장 해제를 하고 네. 윤석민 장군을 제외하고는 다 귀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보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문제를 삼지를 않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범위에서 확대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다고. 예. 근데 뭐 그 양반들 도망갈 사람도 아니고 예. 필요하면 부르면 되니까. 예. 그래도 군법에 따라서 그렇다면 댓글 여론은 그렇습니다. 댓글 여론은 그때 그냥 군법에 따라서 내란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이니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물렁물렁해 하시다가 되치기를 당한 되치기를 거 아닌가. 당하는.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 한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예. 분단이 지속되는 한 예. 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예. 안 일어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고. 예. 그렇겠죠. 그랬을 경우에 다시는 용서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잘 수습해서 마무리했더니 돌아서니까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배신한 거죠. 보복을 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예. 더욱이 우리 군이 예. 이제 질서 유지를 좀 나가달라. 우리 후배 지휘관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응할까요? 아니 선배들 명령대로 움직였다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완전히 거죠. 지금 상황. 예, 예. 바가지 덮었었는데 그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예. 그 군대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1980년 경찰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960년 4.19 때 예. 경무대 앞에서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서 곽영주하고 최인규를 사형을 시켰잖아요. 예. 사형을 시키고 나니까 1980년 5월 20일 날 광주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병하 전남 도경국장이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경찰 해산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경찰들이 전부 전남도청으로 모이거나 해서 전부 경찰복 벗고 방석복 벗어 던지고 추리닝으로 갈아입거나 사복으로 갈아입고 전부 해산 도주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을 영웅으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시위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빠짐으로 인해서 시민과 공수부대가 바로 공수부대가 만나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윤영정, 예. 정우의 예, 경찰 네, 이 사람들이 초기에 예, 제대로 임무 수행을 안 했고 사태가 복잡해지니까 경찰국장 도망가 그리고 공안기관이 전부 다 예, 피난해버려도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예. 광주 해방구가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강력한 저항, 그럼 강력한 진압, 예. 이건 불가피하다고. 예. 그럼 강력한 충돌로 아하.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광주하고 직접적인 그 관계가 없었던 이 전두환 대통령을 저렇게 뭐 살인마니 뭐 무슨 발포 명령전이 네. 해가지고 명령 물고 계통이 뜯고 없었죠. 예. 뭐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법정에 세워가지고 막 사형 판결까지 내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슷한 국가 위기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군이 과연 또 그 국가 위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뭐 나 같으면 나오겠느냐? 나 같으면 공문을 뺄 것 같아요. 예. 경찰 사례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잠깐 그렇기 다른 데 가 때문에 있는 게 낫죠. 예. 이게 단순히 그날 일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미래에 영향을 주는 일이에요. 여전히 역사는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끝났고 뭐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되고 쿠데타 내란 뭐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50의 역사는 다시 리뷰돼야 되고 진실이 확인이 돼야 되고 뭐 그걸 누구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뭐 저는 늘 광주 시민도 희생자고 우리 군도 희생자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예.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는 앙금을 풀어야지 승자와 패자를 가리면 영원히 이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형이에요. 이 550의 역사는. 네. 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잔인한 해주시네요. 보복을 받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전 대통령께서는 예? 그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자와 패자를 막 갈라버릴 때는 이건 전쟁 상황이나 가능한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났던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세력과 그걸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고 했던 그래서 체포해 보려고 했던 그 세력 간의 그 다툼을 마치 전쟁처럼 승패의 개념으로 이렇게 딱 재단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렇죠. 자꾸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제 정치적 예.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몰고 하니까요. 가죠. 예. 아니 예. 고분고분한 시민 저항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저항을 안 하면 안 했지. 예. 예? 민주를 위해서 몸 바치는 그때 선동도 많았죠, 뭐. 예. 이 데모를 하는데 고분고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는 이제 12.12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좀 댓글창에서 계속 그 다음 과정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과정은 또 한 번 더 모시고 예, 어쩔 수 저희가, 없이 예. 또 오셔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5공화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말 쿠데타로 집권한 그런 정권이었나? 있어서는 안 될 정권이고 민간인 학살자고 내란 수괴고 그런 표현이 적당한 정권이었는가라는 아직은 12.12까지는 글쎄 12.12 쿠데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김재규의 잔당을 제거하는 그런 거 아니었어라는 생각이 듣게끔 되는 그런 어떤 증언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12.12부터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는 그때까지 뭐 5.17이나 5.28에 대한 역사를 그 다음 시간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1시간만 동안 정말 두 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예.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쭉 보다가 다음 시간에 좀 받아야 되는 질문들이 좀 많아서 질문을 다 요구하는 드리지 거 못했습니다. 없습니까? 좀 일러주십시오. 예. 저희가 따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